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9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실까요? 네, 엔비디아 차트죠.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173.13 이 레벨 밑으로 떨어져서 이 두 개의 여기하고 여기로 만들어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랑 여기하고 여기로 만들어진 이 두 개의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었다가 월요일에 이제 다시 갭 상승해서 177.29 그 근처까지 177.26에서 시작을 했고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더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도지 만들었고요, 작게.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177.29를 넘어섰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 중간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뭐 아시다시피 월요일에는 폭격을 유예하고 니고시에이션 한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 이런저런 뭐 루머라고 할 수는 없죠. 직접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하고, 오히려 이란 쪽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쪽, 백악관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이 많이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그 백악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란 쪽에서는 X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리액션이 나오고, 물론 그 사람들 말도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휴전 내지는 종전 관련된 협상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백악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증거라는 말까지 하는 거 웃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에 대한 안 좋은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 좋은 전망,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뭐 패드와치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하락은커녕 이제는 홀드 또는 상승의 그 확률을 보여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뭐 한 번 정도, 몇 주 전만 해도 연말까지 한 번 정도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그러니까 3월 둘째 주였나요? 3월 셋째 주였군요. 그때 나온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더 그때 기준금리 발표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FOMC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전쟁이 좀 더 길어지면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 그 수익률이 막 쭉쭉 치솟고, 그런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하는커녕 상승되고, 기준금리는 상승이 돼서 인플레이션 위험도 더 높아지고, 물론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는 더 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거의 확실하게 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1, 2년 전에 비해서 시장의 유동성도 적은 상황인데, 그렇게 유동성 악화의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또 올라가면 이제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되면서 떨어졌죠. 전체 시장이 훅 가라앉으면서 뭐 아직 크런치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하락의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기준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제죠? 벌써 2025년 7월 이후에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 다시 제자리 걸음하면서 요 핑크색 라인 기준으로 횡보를 계속하고, 이 핑크색 라인에서 지지받고 계속 여기서 지지받았고, 언제예요? 여기가 11월, 12월, 2월 계속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되고 있는 그 기준선인 핑크색의 이 지지선이 일단은 깨졌습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언제였죠? 작년 9월 5일에 한번 터치했었던 이 빨간색, 이 이후는 이제 그냥 프리폴이에요. 이게 깨지면. 여기까지도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름 하락마저도 좀 질서 정연하게 하락을 하고, 이 핑크색 정도에서는 지지받겠거니. 그래서 목요일 날만 해도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금요일에는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려 내려갔죠. 그리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제 깨졌어요. 아직 컨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빨간색 라인까지는 닿았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큰 지지선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기준선 정도로만 나눈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핑크색도 위에는 이 핑크색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아래쪽에 하한선은 조정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게 뭐 한번 터치했는데 굳이 얘를 레인지라고 할 필요는 없죠. 이 핑크색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유지하지만 이 레인지를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많은 그런, 그리고 AI 관련 주식들을 리드하는 뭐 그런 그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관련 주식들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이제 많이 빠졌다,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다시 사자 하는 세력이 달려붙을 수도 있어요. 뭐 여태 그래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빠져도 AI 주식은 그래도 살아남는, 지수가 빠지면서 다른 섹터나 다른 주식들에서 그 정리된 자금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래도 일단은 마그네피선트 7 뭐 아니면은 나스닥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이런 쪽으로 다시 몰릴 수가 있어요. 그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라인까지는 터치하고 상승을 하든지 더 밀리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닿고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핑크색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횡보를 하고,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뭐 당장 무슨 이벤트가 생겨서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벤트가 생기면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그 전쟁이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더 높게 올 거고, 그러면 기준금리나 그 장기금리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느냐 쉽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그래도 계속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요 빨간색 깨질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색 깨지면 그냥 쭉쭉 밀립니다. 뭐 얘네들 그렇게 강한 애들 아니에요. 이 빨간색이랑 비교하면 얘랑은 뭐 별거 아닌 거죠. 뭐 얘 정도는
강도가 있겠네요. 하지만 얘는 별거 아니었다. 그 전에는 없죠. 그래서 다시 150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은 그나마 좀 오늘 보여드릴 것 중에서 그나마 좀 버틴 종목에 해당되는데, 지난주 여기까지 됐고, 월요일에 기분 좋게 갭 상승했지만 이제 좀 밀리면서 음봉 만들었고, 화요일에 갭 하락했다가 양봉 만들었고, 갭 상승하고 음봉, 갭 상승하면 음봉 말고 갭 하락하면 양봉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전형적인 레인지 무브를 보여줬지만, 그리고 목요일에 로컬 그 고점을 다시 갱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는 바로 255.43에서 저항받아서 뭐 갭 하락한 다음에, 여기서 갭 상승이네요. 일단은 갭 상승한 다음에 155.43까지 갔지만 저항받고 쭉 밀려 내려와서 250도 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얘네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그게 이 빨간색 라인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봤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다행히 애플은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그래 봤자죠. 뭐 2주 전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전쟁 나기 전하고도 아직 하락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고 했을 때의 그 레인지까지 내려온 상황.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버틴 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250하고 255.43 이 레인지, 요 레인지죠. 그리고 이 레인지가 지금 현재 깨져서 월요일에는 갭 뭐 비슷하게 된다고 하면, 뭐 갭 상승하면 좋겠지만 갭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거고, 전에 말씀드린 이 빨간색 라인, 그쵸?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지지선은 굉장히 강한 놈이죠. 뭐 딱 봐도 여기서 이 전 저점 강하고, 여기서도 지지 확실하게 받았었던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밀릴 것이냐. 계속 밀리면 뭐 이 정도 있지만 225.95까지도 그냥 쑥쑥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안 좋고 비관적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 시츄에이션이 그래요. 뭐 전쟁을 4월 15일 뭐 이때 16일이었나요? 4월 15일이었나요? 그때쯤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13일이었나? 그러니까 4월 중순에 끝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모르겠고, 뭐 10일 유예가 끝나는 게 4월 6일이죠. 뭐 그때 되면은 또 그라운드 포스 뭐 진입하고 이렇게 되면 한 달 또 훌쩍 가버립니다. 그러면 4월 달 안으로 전쟁 끝내기 어렵다는 얘기고, 뭐 어차피 이란이 믿지도 않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동안 공습 유예한다고 해놓고서 이스라엘이랑 같이 그 에너지 시설이랑 정유 시설 이런 인프라 시설들 공격을 했다고 해요. 금요일 토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갑자기 무슨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애플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애플 뭐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놈들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나빠질 것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애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알파벳. 네, 알파벳 뭐 더 안 좋죠. 뭐 중간에 터보 퀀트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그 악화된 투자 심리를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에서 시작돼서 이 빨간색으로 했었던 다른 여기 이 중요한 레벨을 일단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떨어져도 버티는 형국을 보여줬는데 월요일에도 개파락을 좀 크게 했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죠.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해서 이렇게 하락이 컸죠. 월요일은 여기군요. 월요일은 도지 만들면서 버텼는데 화요일에 못 버텼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지금 뭐 레벨을 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훅훅 빠졌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뭐 이런데 지지 받는데 이게 왜 파란색이 아니죠? 파란색으로 해도 이 지지에서 뭐 목요일에는 이렇게 버티고 했는데도 그런 게 없이 그냥 훅훅훅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는 뭐 떨어지는 것엔 날개가 없다가 되겠죠. 날개가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270.70도 위험한 상황이고 이 모멘텀으로 봐서는 그나마 좀 기댈 수 있을 만한 언덕이 270.70하고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겹쳐서 이중 지지 그리고 얘까지 하면 3중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어디라고 해야 되죠? 월요일엔 260대 중반 정도에선 지지받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여기서 갭 상승해서 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는 것도 힘들고 뭐 여기서 패러렐 채널 그리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패러렐 채널을 그린다고 하면은 얘가 아니라 얘를 가지고 그려야 될 텐데 패러렐 채널을 굳이 그린다면 여기서 요렇게 가는 놈을 갖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떨어질 여지가 있어서 결국은 이 중요하다고 설정해 놓은 이 빨간색 레벨 그리고 뭐 얘도 되게 중요한 레벨이네요. 그러고 보니 뭐 얘도 빨간색은 아니지만 핑크색 정도로 표시를 해 놓는다고 치면 여기 뚫리면 이 빨간색까지는 그냥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패러렐 채널 있고 얘도 뭐 이걸 그릴 거면 어차피 그릴 거면 트렌드 라인으로도 하나 그려 놓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어저스트를 하고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백하게 하락이 보이는 상황이고 이 상승에 비해서 하락 전환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락 전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컨펌은 어디서 된다? 이 핑크색 뚫으면 완전 컨펌. 뭐가? 하락 전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펀더멘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까지도 이 트렌드 라인들도 다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네요. 그죠? 얘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뭐 완전히 이 중요한 트렌드 라인까지도 완전히 무시되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핑크색 라인도 쉽게 뚫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면서 알파벳 그 추가 매수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물타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지금 그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도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물타기 괜히 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네, 뭐 구글 알파벳이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처참합니다. 일단 얘는 이미 이때쯤에서부터 하락 전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락 전환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오면 그래도 반등하겠지라고 했었던 포인트들이 이 두 개의 빨간 포인트들인데 일단 위쪽 거는 뚫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뚫렸죠. 갭 하락으로.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이제 최종 마지노선인데 244.79가 요거 뚫리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도 그럼 빨간색으로 하나 더 해놓으면 어디요? 여기인가요? 얘를 해야 되나? 빨간색으로 하고 조금 더 보면 얘죠? 얘가 지금 저점이 309.69, 309.45면 309.45로 가야죠. 그죠? 얘가 더 아래쪽이니까. 예,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뚫리면 그 다음에 있는 빨간색까지는 이 중간에 얘네들은 뭐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내려왔고 그게 뚫렸으니까 344.79에서는 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뚫리면 그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까지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네,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도 무슨 패러렐 채널 같은 거 그려놓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면 지금 거기까지 내려왔는데 얘 말고 하나 더 그리면 얘가 있죠. 그래서 얘까지 하면 지금 아직 충분히 빠진 게 아니죠. 그죠? 더 가파르게 빠져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와야 그나마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얘를 아주 좋게 봐줘서 여기까지 된 거지. 여기 내려가는 걸로 치면 뭐 각도가 되게 비슷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뭔가 패러렐 채널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빠지는 모양새가 패러렐 채널로서도 케어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서 일단 올라갔고 내려왔으면 다시 이쪽을 올라가서 여기서 와야 다시 밀려 내려오는 게 뭔가 이게 좀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미 그냥 가파르게 중간 정도 가다가 바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이 패러렐 채널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까지만 보시고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선 지지 받겠지 하는 정도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지지 받겠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패러렐 채널 같은 경우에 근데 워낙 가파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봐야 된다. 344.79 거기가 무너지면 더 쭉쭉 빠진다. 지금 344. 이게 지금 500이면은 35 잡고 한 400 정도면 75%, 25면 30% 이상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그 고점 기준. 뭐 마이크로소프트 언제 올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메타도 지금 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말리는 분위기 뭐 이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계속 밀리지만 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지켜만 보라고 그러면 트레이딩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마그니피선트 7은 다른 섹터들과 주식들보다 나은 상황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섹터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소프트웨어 섹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섹터기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AI 주식들이나 대형 기술주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섹터도 아닌 데는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은 그나마 좀 아마존 차트.
아마존은 그 지난 2월달 하락 이후로 그나마 이렇게 조금 버티고 있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전쟁 난 다음에는 다른 주식들보다는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주식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난주 이후로 여기서 그 전주죠. 세 번째 주 기준금리 이후로 조금 밀리나 싶었는데, 그래도 월요일에 조금, 수요일에 좀 회복을 하나보다 해서 이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 왔던 게 여기 저항선 받고 이렇게 밀리면서도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나 보다 라고 수요일에 생각했죠. 그런데 목요일에 밀리고 금요일 확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은 유통까지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이랑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 영향으로 봐야 되겠고, 여기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그룹과 이 그룹의 연결선에서 지지를 지난 2월 중순에 한번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거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좋을 텐데 쉽게 지지받는 게 만만치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얘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다운 트렌드 라인은 이게 그룹이 달라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다운 트렌드 안 만들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선, 얘도 뭐 지금 해당 사항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선 정도는 해당 사항이 있네요. 그쵸? 여기가 아닌데. 여기죠. 여기고, 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네. 뭐, 여기는 아직 좀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또 이게 그룹이 달라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우 하이 레퍼런스, 뭐, 크게 할 수가 없으면 로우 하이 레퍼런스라도 그려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여기나 여기인데, 여기에서 일단 한번 로우 하이 레퍼런스에서 얘는 오렌지색으로 해줘야 되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 여기서 하이 로우 레퍼런스네요. 하이 로우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고, 그거에 2월 달에는 지지를 받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내려오지 못한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 그룹하고 이 그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 트렌드 라인이 없을 경우에 사용한 건데, 이게 한번 여기서 작동을 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믿을 수 있는 하이로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려서 이제 다음에 보는 그런 그 기준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일단은 이 빨간색 사이, 얘가 사실은 빨간색으로도 돼 있지만 얘가 하나의 레인지를 형성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핑크색으로 안 한 거는 얘가 중요한 레벨이라서 빨간색으로 그대로 놔뒀던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쭉쭉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아마존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메타네요. 뭐 메타도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훨씬 더 컸는데, 뭐 여기 이쯤에 지난주 여기까지 됐었고 다시 올라갔다가 뭐 여기서 그냥 우자우자 하면서 여기에는 전저점이 지지선으로 쓰이지 못하고 결국은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면서 밀렸고, 그 다음에 얘에서 뭐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개파락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더 밀렸고, 그 다음에 있는 550.09 얘도 그냥 훅 밀려버렸습니다. 뭐 더 밀렸고, 뭐 그냥 계속 밀리니까 이 지지선, 근데 이 지지선들도 다 중요한 지지선들이죠. 굉장히 그 힘이 있어 보이는 지지선들인데 그냥 쑥쑥쑥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뭐 여기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얘도 괜찮고 얘는 작동을 안 했죠. 그렇다고 하지만 작동을 안 해도 얘는 나름 중요한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워버려.
지워버리고, 얘는 그래도 뭔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지지를 받을 수도 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전혀 뭐 지지받고 뭐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550이 일단 깨졌고요. 510사니까 520이었나요? 저점이 뭐였죠? 저점이 520.16. 그래서 520은 지킨 거다고 봐야 될 텐데, 뭐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떨어지는 이게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일감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이로 레퍼런스 하나 되나 보다라고 할 정도인데, 하이로 레퍼런스도 뭐 딱히 작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려놓고 이게 무시당하면 그때 가서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뭐 기술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좋지만 메타는 그거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그냥 일단은 신경을 쓰시지 않았으면, 뭐 일단 포지션 갖고 계시면은 빨랑 정리하고 다음을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쯤에서는 지지 받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랑 얘가 이렇게 뚫려버리는 분위기로서는 여기에 뭐 얼마나 강한 지지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까지 온 상황이다, 메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중간에 아무 데서나 반등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떤 지지 저항선에 의한 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 일단 브로드컴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24.61에서 저항받고 그래서 3중 저항받고 밀려 내려와서 개파락해서 목요일날 빠지고 금요일날도 빠졌는데, 일단 우리가 강하게 밀었었던 이 핑크색 레인지 아래 위,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지지를 못 받고 금요일에는 개파락으로 훅 밀려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마지막 보루를 생각할 수 있는 게 295.30인데 얘도 뭐 못 미치면 우리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얘까지 밀리면은 이건 진짜 하락전환입니다. 아직은 하락전환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해요. 뭐가 깨지기 전까진? 281.87이 깨지기 전까진. 하지만 이 핑크색이 걸쳐 있고 아직 이게 컨펌이 되고 나서 이 파란색 여기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죠. 여기서 이만큼이나 지지를 받았으니까. 하지만 이 지지가 깨져서 이 빨간색의 타치가 되면 여기서는 얘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고 얘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라인은 되지만 얘는 얘네들보다는 오히려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선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뚫려버릴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브로드컴 포지션 잡을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이 브로드컴이 이제 뜰 때 초기만 해도 이런 지지저항선들이 잘 안 맞았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잘 맞고 있는 편입니다. 많이 머추어도 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핑크색 다시 들어오느냐, 그래서 핑크색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이 레인지가 유지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밀려서 여기 터치하면 여기서는 일단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빨간색까지 내려오면 그 이후는 뭐 unpredictable이다, 할 수가 뭔가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쟁이 전혀 예측 불허죠. 그리고 뭐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냐 안 끝나냐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도 지금 굉장히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안전항해가 보장이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지만,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이미 걸프 안쪽에 있는 많은 정유시설, 원유 적재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이란 공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곳이 많은 상황이라서, 다시 물동량과 오일 공급이 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계산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거길로 유조선 안 지나가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전쟁하는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공급망이 있다. 그래서 비료라든지 정제유는 당연하고요. 원유뿐만이 아니라 비료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쿠웨이트였나요? 카타르였나요? 알루미늄 공장,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알루미늄 공장 같은 것도 지금 이런 공습을 받아서 망가졌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알루미늄들, 반도체 웨이퍼들도 거기서 걸프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아서 의존도가 크다고 하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통망 관련되어 있는 공급망이라고 하죠. 유통망이라기보다는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또 교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유가만 잡는다고 해서 미국 포함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는 분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2022년, 2023년 때에 미국 인플레이션 포함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때, 단순히 기준금리를 너무 낮춰가지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고 이런 차원의, 파이낸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코비드 팬데믹의 결과로서 유통망이 교란됐고, 그런 유통망 교란에 의해서 와야 될, 굿즈들, 수입품들이, 수입 수출품들이 움직이지 못했었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이전의 공급망 체계가 한번 다 훌러덩 뒤집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세틀이 되는 과정이었었던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였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 거를 보는 거예요. 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인플레이션은 제로죠. 그런데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3%라는 얘기는 매년 3%씩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는 이게 5% 이랬던 게 4%, 3%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있었던 거였는데, 거기서 한번 또 훌러덩한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고, 거기서 또 한번 훌러덩하게 된 게 지금의 이란 전쟁이고, 그리고 이 이란 전쟁은 다시 한번 공급망의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공급망 문제들이 해결되지, 인식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만 낮추면은 인플레이션 없을 거예요 라고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면, 지금 나오는 분석들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거의 확실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거의 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가는 계속 오를 것이고, 그런 경제적인 쇼크들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물론 모든 주식이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페이스북 메시지나
다이렉트 DM 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물어보셔도 제가 인지하는 대로 가능한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